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 소원. 자, 3탄핵 얘기까지 지금 야당에선 거론되고 있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동시에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신중론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건은 야당이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할 것인가 이고요. 야당이 헌재재판관 지명자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어제 법사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가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알고 봤더니 어디서 낯익다. 알고 봤더니 이완규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 때 출연했던 검사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출연을 했었죠. 당시 이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그 면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강하게 토론을 벌였던,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검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영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배석했던 이 검사들 중에 이완규 재판관 후보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때 검사셨죠? 아니 저는 검사 아니요. 개업 직후였습니다. 개업 직후였어요? 예. 2003년도일 거예요. 3월. 굉장히 오래전에 검사를 하셨네요, 김광삼 변호사님은. 아왜 그 부분을 강조하세요? 아니요. 어쨌든 네. 네. 당시에 계셨네요. 그런데 저 당시에 되게 엄청난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직접 검사들 10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맞짱 토론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이 좀 보고 있었고 특히 이제 검사들이 제일 많이 봤겠죠. 근데 저 때 왜 저렇게 생방송으로 하면서 토론을 하게 됐냐면 그때도 검찰 개혁이 화두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검사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어떤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근데 화두였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이었죠.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사들 인사권을 주게 되면서 정치에 휘둘린다는 게 그냥 검사들의 굉장히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도 전부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검찰총장을 갖고 있는 선례는 없다. 그렇게 장관하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설파를 했고, 네. 검사들은 이제 특히 이완규 검사는 그건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가 법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와 틀리게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검사들이 정치에 휘둘린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토론을 활발하게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클라이맥스에 있었는데 뭐였냐면 김영종 검사라고 있었어요. 네. 그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돌직구를 날려요. 아니 대통령께서도 취임 전에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가자는 얘기도 이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검사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땐 대가 있었다고 봐요. 대가 있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위의 존재자하고 토론하는데 예. 대부분 아부성 발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에게 아니 당신도 뭐 청탁하지 않았냐. 그래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았냐고 그냥 직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노 전 대통령보다도 검사들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죠.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저게 무례해. 그래서 그때 무례하다는 취지를 좀 검사스럽다. 그러니까 무례한 것은 검사스럽다. 검사들이 검사스럽다는 이제 무례하다. 이제 그런 용어가 상당히
회자가 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완규 검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줘야 한다. 예.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인사권이 총장으로 가는 게 이제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랬군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제 지금 여야가 이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저는 뭐 좀 비판적인데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초 그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한 3인의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도 이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한 넉 달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 그것 때문에 탄핵도 됐었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대통령 추천 인사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건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한대행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는 거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하고 한국의 제도가 다르다는 것은 미국은 아예 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권한대행이 되는 거고 그것도 최장 60일 이내에 그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그 중요한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은 60일 동안은 자제하는 게 맞죠. 그 예를 들면은 심지어 현직 대통령들도 자제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게 헌법재판관은 아니고 감사위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감사위원 임명할 때 당시 당선자인 이명박 후보자 당선자하고 상의를 해서 양해받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또 지난 2022년 당시에 노무현 그 문재인 대통령이 2명의 감사위원을 놓고 그 윤석열 당선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1명,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 측이 1명 이렇게 임명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직 대통령조차도 임기 말에는 자신의 인사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50일도 안 남아 50일 정도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오는데 이렇게 인사권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지금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완규 법제처장이죠. 그 지명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본인 아직은 뭐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내란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피의자 신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법제처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구설수와 논란이 있습니다. 굳이 저런 분을 임명해서 민주당의 반발,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저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전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동안 그 어떤 정치 행보 이런 걸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으셨던 것처럼 야당은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대행이 출석했는데 뭐라고 입장을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지명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법조인의 상식으로서 대통령 지명 몫은 실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대행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고리와 사고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배제 못합니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존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사고 시에 나타난 부분인데, 고리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도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 법무부 장관 대행도 지금 상태는 이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있다라고 맞선 상황입니다. 주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사고가 있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일주일 뒤든 2주일 뒤든 돌아올 수 있는 상황 하에서는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권한 범위는 좀 좁은 걸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처럼 파면이 이제 확정돼서 거리 상태가 되면은 사실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몇 개월 동안 이끌어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만약에 한정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국익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정책 권한들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이고요. 그렇군요. 예, 이 부분은 뭐 당리당략보다는 저는 국민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그대로 이제 4월 18일이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인사검증을 하고 다시 임명할 때까지 거의 한 3개월 정도의 그 공백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 헌법재판소가 8명 체제에서는 어떤 선고를 한 적이 있는데 7명 체제에서는 선고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마은혁 후보를 설사 임명한다라고 하더라도 7명 체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대통령 탄핵 재판 때문에 이제 시선이 쏠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여러 가지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든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에 더 가까운 조치죠. 이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 트럼프 체제와 관세 협상을 하느라고 바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이야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액티브한 활동이고 또 이게 적극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는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처럼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국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께서 당시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그 발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여야 합의를 한번 주문한 것입니다. 원래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하니까 이 부분은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임명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 임명 안 한 상태가 몇 개월 간 게 아니에요.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바로 직무가 정지됐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재판의 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을 안 하고 있었지만 이제 재판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후임자를 지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야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